만약 완전히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친구도 없고 언어도 모르고 모든 게 너무나 달라 당황스러웠던 그 순간.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낯설음 속에서 제가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들, 지금부터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함께 가볼래요? 모든 게 갑자기 결정된 순간 나는 마치 폭풍 속에 홀로 있는 기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예요. 영국 잉글랜드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평범한 17살 고등학생이죠. 평범한 학교, 평범한 친구들, 그리고 평범한 미래를 꿈꾸던 제 삶은 몇 달 전 단 한마디의 말로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소피아,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이사하게 됐단다. 그날 저녁 우리 집 식탁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상 같았어요. 엄마는 처음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못하더니 뭐라고요? 한국이라니? 하고 물었고 12살짜리 동생 루카스는 갑자기 눈을 번쩍이며 외쳤어요. 와우, 진짜? BTS 사는 곳 아니야? 그리고 한국에선 삼겹살도 먹을 수 있다던데. 그와 달리 저는 차가운 돌덩이가 목에 걸린 듯 말문이 막혔어요. 고작 왜요? 갑자기? 라는 질문밖에 하지 못했죠. 아빠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한국 진출 프로젝트를 맡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내가 그 역할을 맡게 됐어. 그런데 단순히 몇 달 출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쪽에서 거주하며 새로운 사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정말 큰 기회가 될 거야. 엄마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죠. 아이들은 학교를 어떻게 다녀요? 나는 직장 어떻게 하지? 영어로는 생활이 가능해요? 아빠는 미리 준비해둔 답변처럼 또박또박 설명했어요. 소피아와 루카스는 국제학교에 다니게 될 거야. 다 영어로 수업하고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한국은 치안도 좋고 삶의 질도 높은 나라야. 우리 모두 적응할 수 있을 거야. 적응할 수 있을 거라니. 정말일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내 친구들은, 내 대학 준비는, 한국에 가면 모두 잃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과 거부감은 저를 눈물로 몰고 갔고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방 안에서 뒤엉킨 생각들 속에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죠. 한국에 대해 검색을 해보기로 했어요. 한국 이민 생활, 한국 문화 차이, 영국 사람, 한국 적응기 같은 키워드를 쳐보았어요. 눈에 띈 건 무수히 많은 이야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24시간 잠들지 않는 나라라며 편리함을 칭찬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외롭다는 글을 올렸어요. 한참을 뒤적거리다 보니 한 영상에서 한국의 거리가 소개되더라고요. 한글 간판이 가득한 서울의 도심 풍경, 그리고 밤에도 환히 불이 켜진 대로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무슨 느낌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이 낯선 도시에서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사를 결정한 후 모든 게 정말 빠르게 진행됐어요. 아빠는 벌써 한국에서 거주할 집을 알아보고 있었고 엄마는 인터넷으로 국제학교를 검색하며 한숨을 내쉬었죠. 여긴 수업료가 정말 비싸네. 하지만 좋은 곳이긴 하다. 동생 루카스는 이미 유튜브로 한국 음식과 문화를 검색하며 신나 있었어요. 누나, 나 한국 가면 찜닭이라는 거 꼭 먹어볼 거야. 그리고 떡볶이도. 떡볶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지만 루카스의 해맑은 모습에 괜히 짜증이 났어요. 그에 비해 저는 혼자만 세상이 무너져가는 기분이었죠. 출발의 날, 이별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어요. 친구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소피아, 우리에게 연락 자주 해. 잊지 말고 사진도 보내. 그들의 웃는 얼굴 뒤에 묘한 슬픔이 느껴졌어요. 저 역시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울음을 참았죠. 인천공항에서의 첫 순간 한국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환한 불빛과 정리된 분위기,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가 가득한 공간. 여기가 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 모두 피곤한 얼굴로 공항 밖으로 나왔는데 가장 먼저 느낀 건 한국의 공기가 생각보다 깨끗하다는 점이었어요. 차도 많고 건물도 많지만 무언가 맑은 느낌이었죠.
택시에 올라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기대감, 또 한편으론 두려움. 택시 기사가 친절히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는데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묻는 바람에 아빠가 당황하며 예약한 주소를 휴대폰 화면으로 보여줬어요. 아, 알겠습니다. 기사는 능숙하게 우리를 태우고 목적지로 향했지만 차 안은 여전히 낯선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하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며 제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함께 올라갔어요. 여기서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학교에서 친구는 사귈 수 있을까? 이 낯선 문화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그렇게 낯선 도시에서의 첫날 밤이 시작됐어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던 첫날, 나는 작은 것들조차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첫 아침은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됐어요. 낯선 침대에서 깨어난 저는 창문을 열어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고층 건물이 늘어선 모습, 도로를 바쁘게 오가는 차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까지. 영국의 잿빛 하늘과 평범한 거리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빠는 이미 일을 시작하느라 새벽같이 집을 나갔고 엄마와 동생 루카스와 저는 우리 동네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그날 아침 한국에서 첫 끼로 먹은 음식은 놀랍게도 김밥이었어요. 이걸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 김밥을 처음 본 저는 그 알록달록한 속재료에 살짝 당황했어요. 엄마도 어색한 표정으로 김밥 조각을 집더니 한 입을 베어 물었죠. 생각보다 맛있네. 놀라웠어요. 평소에 잘 먹지 않던 김치도 곁들여 먹어보니 그 매콤한 맛이 입맛을 자극했죠. 루카스는 벌써 여러 조각을 흡입하며 소리쳤어요. 누나, 이거 맛있어. 한국 음식 짱이야. 하지만 식당에서 주문을 끝내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모든 메뉴가 한글로 적혀 있었고 직원분도 영어를 잘 못하셨죠. 결국 휴대폰 번역 앱을 써서 겨우겨우 의사소통을 했어요. 그 순간 제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첫 번째 큰 과제가 떠올랐죠. 언어의 장벽. 며칠 뒤 저는 국제학교에 처음으로 등교하게 됐어요. 학교에 가기 전날 밤 긴장감에 뒤척이며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모두가 저를 외면하면 어쩌지? 엄마는 제가 걱정하는 걸 알고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소피야, 걱정하지 마. 너는 충분히 잘 해낼 거야. 학교에 들어선 순간 영어로 된 간판과 환영 문구를 보고 조금 안도했어요. 교실로 들어가자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죠. 저와 비슷한 나이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녕, 넌 새로운 학생이지? 난 클레어야. 한 소녀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줬어요. 그녀는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죠. 그녀의 환영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하지만 문제는 점심시간에 터졌어요. 급식실에서 줄을 서 있는데 눈앞에 나오는 음식들이 하나같이 낯설었어요. 비빔밥, 불고기, 나물 반찬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한 한국인 학생이 다가왔어요. 이거 비빔밥이야. 여기 소스 뿌려서 먹으면 돼. 친절히 설명해준 덕분에 비빔밥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맛을 보니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고 오히려 제가 낯설었던 건 음식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였다는 걸 깨달았죠. 며칠 후 저는 집 근처 편의점에 들르게 됐어요. 한국의 편의점은 영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한 음식, 온갖 종류의 음료, 그리고 실내에서 먹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까지. 루카스는 편의점 도시락을 보며 감탄했어요. 누나, 이거 진짜 대박이야. 전자레인지도 있고 라면도 여기서 먹을 수 있어. 그날 우리는 편의점 라면을 처음 먹어봤어요. 종이컵에 라면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뒤 3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 저와 루카스는 어쩐지 한국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한국의 문화와 규칙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었죠. 한 번은 지하철에서 자리를 잘못 앉았다가 옆에 있던 할머니께 혼난 적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노약자석이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당황해서 사과했지만 한국어로 제대로 대답할 수 없어 창피했어요. 또 한 번은 동네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는데
상인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뭔가 물어보셨어요. 이거 3개 살 거야? 4개 살 거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 멍하니 서 있었죠. 결국 아주머니는 웃으며 손으로 숫자를 가리켜 주셨고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이런 경험을 겪으면서 저는 한국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어요. 처음엔 인터넷으로 간단한 단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하루는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시장 아주머니께 했더니 그녀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 한국말 잘하네. 그 웃음 하나가 저에게 큰 용기를 줬어요. 언어를 통해 한국 사람들과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한편 학교에서는 조금씩 친구들과 친해졌어요. 어느 날 클레어가 저를 그룹 과제팀에 초대해줬고 한국인 친구인 민지와도 가까워졌어요. 민지는 저에게 종종 한국어를 가르쳐줬고 저는 민지에게 영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민지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을 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처음 경험했어요. 소피야, 신발 벗고 들어와야 해. 신발을 벗고 집 안에 들어서자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민지의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치찌개를 먹으며 한국 음식의 깊은 맛에 또 한 번 감동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한국의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지하철 노선을 스스로 찾아가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고 학교 친구들과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로운 환경에서도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익숙해질 즈음 저는 어느새 제 자신도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다가왔죠. 하지만 그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한 사건을 계기로 한국 문화에 대한 큰 오해와 갈등을 겪었고 그 속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하교 후 학교 도서관에 앉아 있었던 날이었어요. 한참 영어로 된 한국 역사 자료를 읽고 있었는데 같은 반 친구 민지가 다가왔어요. 소피야,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전통시장에서 먹방 투어 할래? 먹방 투어? 그게 뭐야? 민지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전통시장에 가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는 걸 말한다며 아주 재미있을 거라고 했죠. 주말 아침 민지와 친구 몇 명과 함께 전통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풍겨오는 향기와 활기찬 분위기에 저는 조금 들떴어요. 꼬치, 떡볶이, 김밥, 순대, 호떡까지 제가 본 적 없는 음식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소피야, 이거 먹어볼래? 민지가 저에게 순대를 권했어요. 이게 뭐야? 돼지 창자 안에 당면을 넣어서 만든 거야. 먹어봐, 진짜 맛있어. 저는 일단 맛을 보기로 했어요. 예상보다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고 생각보다 괜찮았죠. 나쁘지 않네. 다른 친구들도 웃으며 저를 응원했어요. 그날 저는 정말 다양한 음식을 경험했어요. 떡볶이의 매콤함, 호떡의 달콤함, 그리고 김치전의 바삭한 식감까지. 영국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였어요. 그렇게 먹방 투어가 끝나고 민지가 물었어요. 소피야, 한국 음식 어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정말 흥미로워. 너희가 이렇게 음식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정말 신기해. 며칠 후 민지가 한국의 전통 가옥, 한옥에 대해 설명하며 한옥 체험 프로그램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평소 역사를 좋아하는 저는 흔쾌히 동의했죠. 프로그램은 한옥에 머물며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포함했어요. 그날 한옥에 도착하자 목재로 된 정갈한 건물과 아늑한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민지의 말에 따르면 한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죠. 여긴 현대적인 건물과는 정말 다르다. 그렇지? 여기서 자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그날 밤 저는 한국 전통 음식 만들기에 도전했어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직접 김치를 버무리고 된장찌개를 끓였죠. 그리고 드디어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보는 순간 묘한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이게 내가 만든 거라니. 하지만 평화로웠던 경험 뒤 저는 큰 오해와 충격을 겪게 됐어요. 한옥 체험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근처 작은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어요. 음식은 매우 맛있었지만 식당 직원분의 태도가 조금 차갑게 느껴졌어요.
제가 물을 더 달라고 했을 때 직원분이 살짝 짜증난 표정으로 물을 건넸던 거죠. 왜 이러지? 저는 살짝 마음이 상했어요. 그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떠나기 전 직원분이 계산을 마친 후 물건을 챙기다 실수로 민지의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민지가 괜찮다고 말했지만 직원분은 짧게 사과하고 서둘러 갔죠.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무례한 거야? 화가 난 저는 민지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당황하며 설명했어요. 소피야, 오해하지 마. 한국 사람들은 친절한 편이야. 아마 오늘 일이 많아서 피곤하셨을 거야. 하지만 그때 저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민지와의 대화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늘어놓고 말았어요. 너희 나라 사람들은 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거야? 그 직원도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을까? 민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소피야, 한국에서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걸 예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차갑게 보였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걸 무례함으로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이 생각에 잠겼어요. 어쩌면 제가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건 아닐까? 며칠 뒤 저는 민지와 함께 다시 한번 그 식당을 찾아갔어요. 직원분께 말을 걸고 싶었거든요. 지난번에 물 달라고 했을 때 제가 기분 나쁘게 느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던 걸까요? 직원분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날 너무 바빠서 제가 실수했어요. 미안해요. 그제야 저는 민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는 가끔 바쁜 상황에서 사람들과의 소통이 간소화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죠. 이 경험 이후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은 면을 더 알고 싶어졌어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태도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의 행동 뒤에 숨어 있는 맥락과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학교에서 진행된 문화 교류 프로젝트에서도 이 깨달음은 큰 도움이 됐어요. 각 나라의 전통 의식과 예절을 설명하는 시간에 저는 영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이야기했어요. 영국에서는 대화 중에도 개인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반면 한국에서는 상황에 따라 조심스러운 태도가 더 예의로 여겨질 수 있죠. 이 발표는 친구들에게도 큰 공감을 얻었고 저 역시 한국 문화와 제 문화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기회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민지와 함께 한국의 전통 찻집에 갔어요. 고요한 음악과 따뜻한 차 향기에 둘러싸여 앉아 있으니 마치 한국의 깊은 역사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민지가 물었어요. 소피야, 한국 생활 어때?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처음엔 한국 사람들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 오히려 너희가 배려심이 깊고 정이 많다는 걸 느끼고 있어.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한국 문화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름답고 깊었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겪는 것을 넘어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웠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여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곳에서의 경험들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죠. 처음엔 모든 것이 생소하고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익숙하고 소중해졌어요.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연결되었다고 느낀 것은 마지막 몇 가지 중요한 경험을 통해서였답니다. 며칠 전 학교에서 한국 전통 문화를 배우는 체험학습이 열렸어요. 이번 주제는 한글의 탄생과 세종대왕의 업적이었죠. 한글은 이제 저에게 단순히 익숙한 문자 이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모양이 특이한 글자처럼 보였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그 아름다움과 과학적인 구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께서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이 글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은 소리와 문자의 조화가 뛰어나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묘한 감동을 받았어요.
영국에서도 문학과 언어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문자 하나가 이렇게 인간적인 가치와 연결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소피야, 한글 공부 재미있어? 민지가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배울수록 놀라워. 이건 단순히 문자 이상인 것 같아. 얼마 후 저는 가족과 함께 한국의 전통 명절인 추석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민지네 가족이 우리를 초대해준 덕분이었죠. 추석날 아침 우리는 한복을 입고 민지네 집으로 갔어요. 민지의 어머니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내놓으셨죠. 송편, 잡채, 전, 갈비찜 그야말로 한국 전통 음식을 총망라한 식탁이었어요. 송편은 이렇게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 먹는 거야. 민지가 가르쳐 줬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송편을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죠. 만들어 놓은 송편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쫄깃한 떡 안에 달콤한 꿀과 콩의 맛이 퍼지는 그 순간은 잊을 수 없어요.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전통 놀이인 윷놀이를 즐겼어요. 민지의 할아버지께서 직접 윷놀이의 규칙을 가르쳐 주셨고 가족 모두가 함께 웃고 떠들며 즐겼죠. 이건 정말 특별한 날이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처럼 가족이 모이는 날이 있지만 이렇게 전통과 함께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거든요. 추석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학교에서 열리는 연례문화교류의 날 행사에 참가했어요. 이날은 각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영국 부스를 꾸미며 전통 의상인 티롤리언 드레스와 함께 영국의 대표 음식인 스콘과 홍차를 준비했어요. 한편 민지는 한국 부스를 꾸미며 한복과 김치를 준비했죠. 행사장에서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서로의 부스를 방문하며 그 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한국 부스는 외국인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고 김치를 맛보며 감탄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한 가지 색깔로 정의될 수 없는 너무나도 다채롭고 매력적인 나라라는 것을요. 저 또한 이날 영국 문화를 소개하며 많은 한국 친구들에게 제 고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죠. 마지막으로 저는 아빠의 새로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보며 한국의 특별한 가능성을 느꼈어요. 아빠는 한국에서 IT 관련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현지 사람들의 협조 덕분에 점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한국은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야, 아빠는 자주 말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어. 아빠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빠른 인터넷과 기술적 발전은 우리 가족에게도 큰 편리함을 제공했죠. 특히 제가 좋아했던 것은 바로 편리한 대중교통과 배달 문화였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아빠와 함께 밤늦게까지 작업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식간에 도착한 지하철의 정확성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시간이 흐르며 저는 점점 한국에서의 삶에 깊숙이 빠져들었어요. 더 이상 한국은 낯선 곳이 아니었고 제 인생의 한 부분이 되었죠. 어느 날 저는 혼자 동네 카페에 앉아 영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너희는 상상도 못할 거야. 처음엔 한국이 너무 낯설고 힘들게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여기에서의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 한국의 사람들, 문화, 그리고 음식까지 모든 게 특별해. 나중에 꼭 한번 놀러와. 편지를 마치고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서울의 거리가 보였어요. 거리에서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곳곳에서 들리는 한국어,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제 모습까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에요. 이제 한국이 제 또 다른 고향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낯선 환경에서도 어떻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더 강하고 더 열린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을 떠나는 것이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제 미래를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한국에서의 이 모든 경험들 덕분에 저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그 꿈 속에서 한국은 언제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이 여정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듯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라요. 낯설고 두렵던 시작이었지만 결국 이곳에서 저는 성장과 행복을 찾았답니다. 한국이 제게 준 따뜻함과 특별한 경험들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마음을 연결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감동이음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